원장님 이번 편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Q&A로 이제 시간을 좀 마련해 봤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직접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저희가 네. 해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수술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수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피멍도 좀 덜 해야 될 거고 그런 걸 감안하자면 혈액순환제들이나 비타민 제제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 4, 5일 이상 특히 이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지금은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아스피린 자체가 아스피린 프로텍트죠. 드시면 이제 속이 좀 많이 쓰려서 요즘은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뇌혈관 질환이랄지 심장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아스피린이나 이런 혈액순환 제제들은 아무래도 피멍도 심하게 들고 붓기도 좀 오래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끊어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성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작정 끊게 할 수는 없고 관련한 신경외과 전문이랄지 아니면 내과 스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이제 다니시던 병원에 문의해서 이러이러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끊을까요? 해서 알려주시고 그대로 끊고 수술을 진행하고 해야 됩니다. 아, 그게 안전하겠네요. 네, 그러겠죠. 그러면 혹시 또 먹어야 하는 약도 있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일반적인 부분들하고 조금은 관련이 깊습니다. 좀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부분들은 엽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드셔도 괜찮고요. 미리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아무래도 빨리 치유도 되고 그렇죠? 꿀팁이다. 엽산을 먹어야 하는구나.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후 흉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흉터의 치료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여쭤보셨거든요. 일단은 수술을 잘 해야 되겠죠. 흉터가 너무 생기지 않도록 수술은 잘 하고 잘 봉합을 해야 되는데 사람 체질에 따라서 생기는 흉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 켈로이드 피부 같은 그렇죠. 그런 거. 그런 부분들도 미리 그래서 조금 체크하고 흉터가 좀 잘 생기는 체질인지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더 꿰매기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피하 봉합이라고 해서 피부 안쪽을 봉합해야 된다면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되겠죠. 흉터 관리는 본인도 중요합니다. 흉터 연고도 열심히 좀 잘 발라야 되고 혹시 흉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서 흉이 좀 올라오거나 그러면 미리 이제 연락 주시고 저희가 계속 경과를 보니까요. 그래서 경과를 봅니다. 수술 후에.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대부분 실밥 뽑고 한 달째, 3개월째, 6개월째 경과를 대부분 봅니다. 그러면서 혹시 흉이 많이 보이거나 하면 그 중간중간에도 또 경과를 오시라고 하세요. 너무 심하게 올라오는 흉이거나 체질 이상 그렇다면 흉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요. 재생 주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주사들도 맞으셔도 되고요. 혹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오돌토돌하게 있는 정도의 흉이라면 피부 레이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깎아서 다듬어서 좋아지게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경과를 오시라고 하는데 대부분 특별한 거 없으면 오셨어요? 잘 됐네요. 가세요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직접 다 그거를 해주시고 봐주시고 꿰매주시고 풀어주시고 다 신경 써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 체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못 모르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 가면 어느 원장님께 제가 봤는지도 잘 모르고 갔는데 원장님이 아닌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압구정 DS 성형외과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압구정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게 안양 범계에 있더라고요. 혹시 압구정 DS라고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DS는 제가 대승이고요. 그래서 이제 DS 성형외과고요. 워낙에 이제 압구정이랑 강남역 쪽에서 제가 회의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이 성형외과의 메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압구정 DS 성형외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압구정에 실제로 계시다가 이렇게 오신 건 거네요. 그렇죠. 개업을 이쪽에서 하게 되었지요. 저도 들었어요.
압구정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봐주셨다고. 아, 이제 뒤쪽 이제 하셨어요? 네, 이쪽으로 이제 저도 와야 하나. 지금 좀 멀지만 그래도 자꾸 이쪽으로 오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네요. 뒷조사를 하시고 나서. 네, 이어서 저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또 여쭤보셨어요. 대부분 상처가 좀 안정돼야 되기는 합니다. 물론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붓기를 빼려면 아예 계속 누워만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걷고 하시는 부분들이 혈액순환에 도움도 되고 결국은 붓기 빼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만 문제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운동이란 건 격렬한 운동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제 상처에 무리가 가거나 상처가 벌어지거나 운동이나 뭐 그런 수영이나 혹은 헬스나 그렇죠? 그런 격렬한 운동들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지나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벼운 산책 정도 혈액순환이 되는 수술 직후에도 하셔야 됩니다. 아. 하면 좋겠죠. 근데 어지러우시니까. 그럼 혹시 그 혈액순환에 또 반신욕이 좋잖아요. 반신욕은 언제부터? 반신욕은 이제 실밥 뽑고 난 이후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혈관들이 아직은 안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럼 반신욕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 2주는 지나야 되겠죠. 반신욕도 좋은 게 아니네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네. 그리고 또 미성년자도 성형수술이 가능한지.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부터는 가능하시고요. 코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가 완전히 성장이 끝난 시점 만 19세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 수술 후에 혹시 이렇게 돼지코를 해도 되나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해요. 네, 그쵸? 궁금해요. 근데 수술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씩은 달라요.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길이가 짧은 코랄지 이런 경우에는 또 비중격이라는 연고를 써서 아예 완전히 그 축 자체를 고정해버리는 수술들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완전히 픽스 모드라고 해서 완전히 고정되는 수술이거든요. 움직이려고 해도 아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귀연고를 이용해서 코끝 쪽만 간단하게 수술하거나 코끝 쪽만 이제 수술한 경우에는 돼지코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코가 낮아서 귀연고로 코끝 쪽을 수술하고 뒤쪽에 이제 실리콘이 있다면 굳이 돼지코를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캡슐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크랙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럼 또 변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굳이 막 돼지코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자극을 같습니다. 주면 안 되는구나. 되도록이면 자극을 너무 심한 자극은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들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보다는 오히려 실리콘을 쓰지 않는 경우도 조금씩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가능하겠죠.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지 말래요, 굳이. 네. 굳이. 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때 눈도 하고 싶고 코도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특별히 선후관계가 있지는 않고 이제 부위가 조금은 다르기는 하기 때문에 따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트임 꼭 물어보시죠. 양눈 사이가 좀 먼데 코 수술하면 딸려와서 맞아. 가까워지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연부 조직이 그렇게까지 막 늘어나지 않기 별개구나. 때문에 별개구나. 코 수술 하시고도 트임 동시에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래부터 좀 몰려 보이셨던 분들은 그렇죠. 코 수술하고 조금 더 당겨지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선후관계가 특히 뭐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한 질문인데요. 어떤 데는 뭐 의원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전문 병원 뭐 이렇게 병원도 너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뭐 그런 의사 선생님은 다 같은 의사 선생님처럼 그냥 보이거든요. 근데 계속 전문의라고 계속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반 의사와 전문의가 이게 다른 점이 혹시 있는 건가요? 근데 의사고시를 합격해서 의사가 된 건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의사 면허를 합격한 사람들이 다 의사기는 하는데 자기 전문과가 있는 거죠. 한 해에 한 3,500명 정도 나오는데 네. 그 중에 성형외과 전문의를 따고 나오는 사람 77명입니다. 되게 80명 이내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압구정, 강남의 수많은 성형외과 중에 많은 곳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진짜. 그렇게 그렇죠. 많지가 않네요. 네. 생각보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나? 그러면 그냥 의사 면허를 따시고 전문 분야는 아닌데 수술을 하는 거는 또 합법적인 건 거예요? 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형 수술의 전문의가 아닌데 그런 교육을 받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어깨 넘어서도 대형 배우시고. 병원에서 그러면 진짜 차이가 있겠네요. 너무 있죠. 엄청 중요한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저희는 그냥 다 의사 선생님은 다 맞아. 의사 선생님인 줄 진짜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전문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성형외과 학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 네.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도 네네네. 홈페이지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면 병원 이름에서 성형외과가 써져 있으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으시고요. 진료 과목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전문의가 아니신 거예요. 진료 과목, 뭐 피부과, 성형외과는 보시면 써져 있는 병원들은 일반 원장님들이 하시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강남 쪽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로 어떤 선생님한테 저희가 성형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네. 병원 선택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병원을 선택할 때 좀 막연했는데 이제는 조금 각이 서는 것 같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정말 어떻게 케어해 주느냐, 붓기, 멍 이런 것도 진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네요. 맞아요. 오늘 원장님, 실장님 저희가 이렇게 Q&A 자리 마련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또 대답해 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벨 씨? 네. 네, 저희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뵙게 되는 그날까지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